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셀비온입니다. 셀비온에서 어마어마하게 고무적인 성과를 냈어요. 이번 임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이제 셀비온에 대해서 분석을 좀 급하게 좀 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좀 핵심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셀비온 같은 경우는 방사성 의약품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립선 암에서 이제 방사선 의약품을 통해서 임상 결과를 고무적인 결과를 냈던 그런 기업이라는 것이고, 사실 얼마 전에 중간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중간 결과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임상 결과가 나오면서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아마 내년쯤에, 내년 3월까지는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끝마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0월쯤에 상용화에 나설 경우에는 이제 2026년 정도부터는 최소 국내에서만 37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노바티스의 플루빅토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자, 노바티스의 플루빅토가 이제 출시가 된 지 2년도 안 돼서 조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참고로 플루빅토 같은 경우는 객관적 반응률, ORR에서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암세포가 줄어든다거나 이런 식의 객관적으로 반응률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인데, 이게 2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상 결과 나왔던 셀비온 같은 경우는 이 객관적 반응률이 무려 47.5%가 나온 거예요. 이 정도 수치가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노바티스 플리딕2가 현재 조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객관적 반응률이 30%가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셀비온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을 거의 대부분 완료된 상태에서 나온 결과가 무려 47.5%의 ORR, 객관적 반응률이 나왔다는 것이고, 특히나 플리빅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에서 319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 발표까지 나온 그런 임상 환자 수는, 이 셀병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1명, N수가 61명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임상 환자가 적을수록 유리하느냐, 많을수록 유리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임상은 임상화 수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런 바이오제약 기업을 할 수 있는 포옹 티슈 같은 경우도 임상환자 수가 1000명이 넘죠. 1070명, 1069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고 있고요. 메중 같은 경우도 1차, 3상에 대한 1차 때보다 환자 수를 더 높여서, 더 늘려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중간 결과를 보고 나서 만약에 이 핏값에 대한 그런 오류가 있다거나 표준 편차가 좀 클 경우에는 임상 환자 수를 500명까지 더 추가적으로 늘려서 임상을 진행할 거라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N수를 늘리는 것은 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셀병 같은 경우는 노바티스 플레빅토보다 훨씬 더 작은 임상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객관적인 반응률을 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사성 의약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작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꽤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립선암 치료 같은 경우도 특히나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치료제, 어떠한 치료를 해도 딱히 차도가 없는 그 말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객관적 반응이 40.5%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사선 의약품이 말 그대로 방사성 제품을, 이제 방사선을 몸속에 주입시켜서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박살내버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셀병 같은 경우는 이 부작용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다른 뭐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퓨처캠보다도 훨씬 더 적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부작용이 아예 0%예요.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로서는 아예 0%라는 것이고, 참고로 이 말기암 전립선 환자 같은 경우는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되면서 임상 이상만 통과가 되더라도 국내에서 조기 시판이 가능해집니다. 해외에서도 글로벌 진출에 대한 그런 파급력이 꽤나 커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내년 3월쯤, 상반기 1분기쯤에 임상이 완료가 되면 한 10월달쯤,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가 있을 것이고, 그로부터 1년 정도
내에 370억 정도의 매출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최소한으로 영업이익률을 50% 잡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100억 이상의 200억 가까이 그런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점에서 시가총액 1660억이에요. 그러니까 임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실려있지 않은 그런 시가총액이라는 것이고, 근데 이번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과 임상 통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낄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임상 2상 때 중간 결과 발표가 객관적 반응률이 35%였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추가적으로 임상 2상이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받은 결과 데이터를 보니까 47% 이상 으로 이제 ORR이 올라왔다는 것이고, 이게 임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꾸준하게 객관적 반응이 올라온다는 것은 결국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객관적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임상 이상에 대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왜냐하면 중대한 부작용이 아예 없었고요. 객관적 반응이 47% 이상이라면 임상 통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희귀약품에 지정됐기 때문에 임상 이상의 통과가 되면 곧바로 상용화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제약 기업이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의 중간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61명을 늘리니까 사실 5%죠. 객관적 반응이 있었고 중대 부작용이 없었고요. 방사성 의약품이라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셈에도 불구하고 독성 수준의 그런 부작용 같은 경우도 4.8%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부작용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불렸었던 것인데, 이게 객관적 반응률까지 이렇게 높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표착됨 대비해서도 부작용이 상당히 작았었어요. 왜냐하면 셀병 같은 경우는 특정 제품, 그러니까 특정 그런 메커니즘에 쓰이는 그런 물질을 이제 아예 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부작용을 상당히 낮춘 그런 약품이라는 것인데, 그에 반해서도 효과가 그냥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외 배출도 딱 한 번만 순환시켜요. 다른 약품 같은 경우는 이 부작용 때문에 이 약품을 상당히 줄여서, 그러니까 용량을 줄이는 대신 한 2, 3회 정도 순환하게 냅두는데, 셀병 같은 경우는 용량을 줄일 필요가 없어요. 용량을 줄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애초에 가장 작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순환만 가능해지고, 따라서 이게 빠른 체외 배출이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또 낮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부작용이 가장 낮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효능까지도 꽤나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볼 때에는 저는 이번에 이제 게임 체인저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플리백토가 조 단위의 매출을 내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도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글로벌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점, 이미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플리백토가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 국내 시장에서만 1년 내에 370억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내년 3월에 임상이 완료될 거고요. 한 4분기 빠르면 10월쯤에 조건부 허가 신청 허가가 될 것이고, 따라서 국내 시장 진출도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24년이 아닙니다. 5년입니다. 5년. 이게 AI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만들면서 숫자를 좀 착각한 것 같은데 2025년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2026년부터는 실적을 아주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희귀약품을 지정됐기 때문에 신속한 임상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더욱더 킬 수 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지금 가장 주목할 게 하나가 기술 수출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결과라면은 빅파마에서도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제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셀비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슈가 뜨자마자 제가 좀 텔레그램방에서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제가 식사를 하고 오는 바람에 곧바로 이제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단 확인하자마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진 글이고요. 오후 4시 39분이죠. 기사 핵심 내용입니다. 독립적 영상평가위원회에 따르면 61명 환자 대상 객관적 반응률, 즉 ORR이 47.5%로 2022년 3월 미국 의약품 FDA의 승인을 받은 방사성 의약품 전립선암 치료제 플루백트를 크게 웃돌았다. 앞선 플루백트 임상 선상에서는 319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 월화는 29.8%로 보고됐다. 월화는 전체 환자 중 종양 크기 축소 등 객관적 치료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환자 수의 비율을 뜻한다. 김건 셀비온 대표는 앞선 중간 결과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치가 나와 고무적이다며 최종 73명의 임상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이면 최종 임상 데이터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고무적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식사하고 오느라
기사를 늦게 접했는데 수치 확인하자마자 시간의 가격부터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기술 유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비온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저는 한 3분의 1 정도 평소 매수 비중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매수를 좀 진행을 했고요.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한 것이고 그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좀 보면서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할지 혹은 나머지 물량 끌고 갈지 혹은 빠르게 대응을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인데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 정도의 시간의 가격에서는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 달 24,000원이면 제 매수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2025년부터 뭐 국내 시장 진입, 6년부터는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7년부터는 이제 글로벌 시장 확대까지 2008년부터는 1조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상치가 만약에 시장에서도 기대감을 끼게 된다면 지금 시가총액 1,600억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좀 밸류에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멤버들 방에서는 제가 꾸준하게 이제 분석을 투자를만 한다면 분석을 꾸준하게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는 현재 셀비오나 투자하고 있고요. 최근에 투자했죠. 그리고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방사선 치료제의 임상 결과가 가장 이제 글로벌 신약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효능과 낮은 부작용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술 유출에 대한 기대감만 끼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셀비온에 대한 분석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분석도 해드렸고 그리고 경쟁 약품과의 분석도 비교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셀비온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개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